네, 사실 최근에 시장이 굉장히 많이 반등을 했습니다. 채권 시장도 반등했고 주시장도 반등했는데요. 이렇게 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아무래도 통화 긴축에 관련했던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긴축을 할 것 같았다가 이제 정점을 통과했구나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시장의 방향성을 예측하려면 혹은 이게 베어마켓 랠리인지 아닌지 추세적인 반등인지를 확인하려면 이 지금 시장이 생각하고 있는 통화 정책이 긴축이 약화된다, 이 기대감이 맞는 것인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외 채권 전략 담당하는 박민영 책임연구원 모시고 왔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해외 채권 담당하고 있는 박민영입니다. 네, 우리 박민영 책임연구원은 저희 해외 채권, 특히 이제 소버리 쪽을 많이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 중에 전문가고요. 오늘 이제 해보려고 하는 얘기는 통화정책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통화정책, 시장이 생각하는 경로, 이게 맞니? 이제 박민영 연구원과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도 아시겠지만 7월 달에 이제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이 다 이제 반등을 했었잖아요. 반등을 했었는데 약간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이제 지난주에 들어왔던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을 보게 되면 대체로 굉장히 매파적인 스탠스입니다. 근데 시장은 내년에 금리 인하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와 관련돼서 사실 굉장히 이제 의문이 생기실 법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해외 채권을 보시는 전문가 박민영 책임연구원을 모시고 왔는데 일단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시장이 생각하는 통화정책 경로, 이게 맞나?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일단 연준에서는 올해 3.5% 인상한다 했고 내년에 4%까지 올린다라고 이렇게 6월 점도표를 통해서 얘기를 해줬잖아요. 근데 시장에서는 올해 3.5%까지 올리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지금 내년에 인하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가 지금 반영되고 있다. 지금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이 흐름 자체는 사실 저는 맞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다만 시장의 반응이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약간 우려가 되실까요? 이게 내년에 인하한다라는 것 자체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연준이 이게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기준금리를 내리는 거에서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시장이 벌써부터 주가가 이렇게 빨리 올라오고 심리가 다시 개선되고 하면은 이게 실물 경제까지 살아나면서 이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 그리고 실물 인플레이션까지 진화되지 않는 상황이 연결되면은 이게 연준에서 생각하는 경로와 전혀 다르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정책 당국자들이 생각하는 경로는 이게 아닐 텐데 네. 사실 이거는 약간 7월 FOMC에서 파월 의장의 발언이 좀 이제 되게 비둘기적으로 해석됐던 경향도 있습니다. 사실 이제 매파적으로 시작해서 이제 비둘기적으로 끝나긴 했는데 대체로 이제 지역 연은 총재들의 발언을 보게 되면은 기대 인플레이션 확실하게 차단하는데 약간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거든요. 파월 의장은 어쨌든 충격을 좀 최소화 싶어 하는 그런 움직임인 것 같은데 제가 드는 약간 의문점은 그거긴 합니다. 약간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공고해져 버렸을 때 이런 기대감 자체, 그러니까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주는 것 자체가 약간 어떻게 보면 부정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시장의 반응이 좀 불안하다고 하신 걸 텐데 제가 생각나는 사례는 1970년대 때 닉슨 쇼크 왔을 때 그때쯤 생각해 보시면 경기가 하강이 왔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바로 직후에 통화량을 또 이만큼 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왔던 것들인데 약간 이거하고 비교하면은 지금 시장 상황이 어떻다고 봐야 될까요? 만약에 인하로 돌아선다라고 하면은 다시금 이제 인플레이션이 올라오게 될지. 사실 돌아서면은 다시 인플레이션 살아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조금 딱 구분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파월 연준 의장이 3월 달부터 자기는 이제 폴 볼커처럼 인플레이션을 확실히 잡겠다라고 말을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은 폴 볼커가 아니라 아서번즈처럼 이게 물가가 많이 올라가면은 이제 올라가지고 피크아웃을 지나서 이제 내려가면은 이제 좀 속도를 조절하고 중단하고 인하까지 생각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에서 아서번즈의 모습이 좀 보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지금 와서 보면은 폴 볼커가 인플레이션을 잡은 사람이고 아서번즈는 인플레이션을 통제하지 못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돌아가 보면은 아서번즈도 어느 정도 이게 외부 효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기준금리를 올린 게 있었고 이게 일시적인 요인들이 크기 때문에 빨리 이날을 돌아서 가지고 경제를 살리고자 했던 거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가 여기서 또 이렇게 오일 쇼크 같은 게 외부 환경이 또 통제하지 못하는 환경인데 겹치는 바람에 아서번즈가
이게 좀 성급하게 내렸던 게 또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을 적용해 보면은 사실 아사번즈처럼 해가지고 만약에 외부 요인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충분히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안정되면서 통화 정책도 좀 적절하게 가져가면서 경기까지 이렇게 반등시킬 수 있는 기대가 있을 수도 있다, 기대가 맞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시장의 생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다라고 말씀하시면 꽤 많은 조건들이 한 번에 약간 만족은 돼야겠네요. 예. 일단 외부 효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아야 될 거고, 근데 이거는 사실 예단하기가 어려운 것들이고, 어느 정도 기대 인플레이션도 좀 빨리 잡혀주고 되게 약간 베스트 케이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만족시켜야 할 텐데, 그럼 실제로 연구원님이 보시는 기준금리 경로나 긴축에 대한 경로는 어느 정도 될까요? 시장의 기대치가 합리적일까? 아니면은 그렇지 않게 흘러갈 것인가? 지금은 지금 인플레이션이 잡힐 거다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사실 작년부터 보시면은 그 잡힐 거라는 기대가 계속 틀려왔었습니다. 그 틀렸던 이유의 가장 큰 이유는 공급축 요인들이 이게 끼어들면서 이게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또 높게 나타났다라 볼 수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작년에는 공급망 차질, 그리고 연초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에너지 대란 뭐 이런 것 때문에 물가가 생각보다 더 높게 나타난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잡힐 거다라는 기대는 이런 공급축 요인 말고 수요축 요인들이 지금 많이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공급축 요인도 어느 정도 피크 잡았을 거다라는, 일단 이거는 예단할 수 없는 네. 이렇게 기대가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더해서 작년이랑 연초와 다르게 지금 수요축 기대들이 많이 약화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잡을 수 있다라는 기대가 조금 더 과거와 달리 좀 더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연말까지 이제 좀 통화정책 긴축의 기대감이 낮아질 수 있는 건 맞다라고 볼 수는 있겠네요. 그렇다라는 얘기는 오히려 본 게임은 내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약간 실제로 이제 잡히느냐. 그러니까 지금 강하게 올랐던 긴축의 기대감이 되돌림 되는 건 어느 정도 이제 일부분 동의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정말 인하와 그다음에 경기가 이제 제대로 올라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 정도로 들립니다. 그렇다라고 보면은 이제 주식시장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채 10년물의 경로가 이제 궁금해지는 상황인데요. 사실 이제 최근에 주시장 반등이 나왔던 거는 미국채 10년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빠지면서 올라왔던 영향이 큽니다. 아시겠지만 특히나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가 뭐 저점 대비 15% 이상 오르는 과정에서는 이제 미국채 10년이 2.5%대까지 빠졌던 영향이 굉장히 큰데요. 어쨌든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연말 3.5%까지는 도달할 수 있을 거다라고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제 10년 금리가 이 정도 레벨에서 머무를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좀 올라가게 될 것인지, 이거에 대한 방향성도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변동성 커질 수밖에 없는 건 좀 불가피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사실 큰 방향 자체는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신용물 금리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로 인플레이션 잡힐 거다라는 기대 때문에 조금씩 내려오는 상황이라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내려오는 과정 속에서 주식시장까지 같이 올라가 버리고 기대 심리가 많이 좋아지고 한다면은 이게 또 연준 입장에서는 또 이걸 또 잡아줘야 되는 상황이라 가지고 매파적인 발언, 그리고 뭐 더 공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다라는 발언 때문에 시장금리가 잠깐 좀 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기준금리를 더 올린다고 보면은 지금 사실 기준금리가 미국 기준으로 2.5%잖아요. 근데 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중립금리가 2.5%입니다. 즉 지금 레벨부터는 어느 정도 물가를 자극하지도 않고 경기를 뭐 악화시키지도 않는 딱 적정 레벨의 금리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부터 올리는 거는 이제 경기를 좀 악화시키는 레벨의 결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제 올리면 올릴수록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질 수밖에 없고,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반응을 하면서 잠깐 이렇게 연준의 매파적 발언 때문에 튈 수는 있겠지만, 뭐 전반적인 방향 자체는 이렇게 하향 조정되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들어보게 되면 장기물 국채하고 그다음에 성장주에 대한 거는 악재가 호재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환경이다 정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경기 입장에서 혹은 단기물 채권 시장 입장에서 안 좋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약간 경기를 악화시키는 결정들이, 혹은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뭐 장기물 금리나 뭐 성장주 이런 부분들을 부양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러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대충 10년물 금리는 어느 정도까지 상단을
이 정도까지 올라가면 더 이상 못 올라간다 정도의 레벨의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실까요? 이게 변동성이 너무 커서 이게 뭐 쉽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 같아요. 네. 하루에도 뭐 18ppc 이렇게 움직이다 그러니까요. 보니까 네. 좀 당황스러운 부분들이 있긴 한데 지금 현재 10년물 금리가 한 2.6에서 2.7% 이렇게 가운데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더 매파적인 발언, 좀 뭐 이번 주에 발표되는 고용 시장도 좀 견조하다라는 모습이 나타나면은 일시적으로는 이제 매파적인 스탠스 때문에 한 2.8, 2.9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3% 이상까지는 올라가는 게 쉬운가라는 것에 좀 의문이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지금 금리가 계속 높아짐에 따라서 일단 서베이 지표들은 계속 둔화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실물 경제들에서도 이제 좀 이게 그 약화되는 모습들이 계속 확인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10년물 금리가 뭐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거 힘들고 거기다가 상단 또한 3% 이상까지 올라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통화 정책과 관련된 이슈들은 어쨌든 금리를 올리는 요소겠지만 경기하고 관련돼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경기를 막아줄 만한 자산이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많이 없어서 그렇게 했을 때 생각할 만한 자산이 몇 개 없습니다. 금이랑 달러, 그다음에 미국채 장기물 요 정도가 될 것 같아서 배분이나 이런 것들의 측면에서 봤을 때 경기를 막아줄 만한 것 이런 것들 측면에서는 확실히 약간 금리가 엄청나게 많이 오르기는 어려운 환경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시장 입장에서도 마무리하기 전에 주시장 입장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어쨌든 금리가 장기 금리가 내려오는 환경 자체는 이게 지금 뭐 경기가 둔화되는 걸 결국 반영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가치주하고 민감주가 올라왔던 장세는 살짝 아마 되돌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로우 퀄리티와 하이 퀄리티로 나눠보게 됐을 때 좀 로우 퀄리티한테 부정적인 환경인 것 같아요. 하이 퀄리티 기업들이 잘 버틸 수 있는 그런 환경 정도로 생각이 되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나스닥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건 꽤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성장도 잘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경제적 혜자를 구축해 놨었기 때문에 이런 통화정책 환경에서는 대형 성장주를 조금씩 비중 확대해 보는 것도 맞지 않나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10분 회의 주식은 특별히 회의 주식팀 바깥에 채권 전략 하는 박민영 책임연구원을 모시고 통화정책과 관련된 얘기, 지금 시장이 생각하는 경로가 맞나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해봤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많이 더운데 투자 난이도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날씨 더운데 몸도 건강하시고 투자도 잘 풀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